UI 좀 해볼게요. 얘는 이제 컨테이너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캔버스 하위에 UI 엘리먼트들이 들어가는 형태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씬에 배치되는 구조는 어떻게? 화면에 스크린에다가 그리는 구조인데, 그래서 얘는 픽셀 단위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HP바라든가 여기다 얘 이름이라도 태그 하나 달고 싶어. 이걸 HUD라고 해요. Head Up Display. HUD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HP가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10표 여기다 하트라도 띠용 이렇게 하나씩 달고 다니잖아. 그런 것도 많이 봤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걔도 UI야. 그럼 걔네는 픽셀 좌표계로는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돼? 월드 좌표계로 와야 되거든. 그리고 VR에서 여기에서 보이는 이름표 있죠? 이거 이름표 있지? 얘는 엄밀히 말하면 UI야. 화면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는 UI인데 이게 현실에서는 어때요? 내 눈 아래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없잖아.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돼서 UI가 나와요. 모든 정보는 어떻게? 현실 이 상황에서 보면은 UI는 다 오브젝트인 거야. 지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 화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얘를 1인칭 시점으로 보려고 해도 결국 내가 떨어져서 얘를 보는 거잖아. 내 3인칭 시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UI를 이렇게 붙이든 어떻게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가상현실이 되었을 때는 걔는 또 다른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단순하게 내 눈 아래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 걔도 객체화돼서 앞으로 나타나야 돼. 마치 이런 여러분들 이런 이름표처럼. 걔네들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캔버스에 보면 이 스크린은 얘가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에 잡는 게. 근데 여기 보면 캔버스에 그지? 레고 블록이 보이죠? 컴포넌트 보면 랜덤 모드에 스크린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열어보면 월드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월드 스페이스로 놓으면 얘는 이제 316.5 픽셀이 아니라 316.5 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월드 공간, 우리가 있는 이 월드 공간으로 왔기 때문에 내 머리 위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 오케이? 나중에 VR할 때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스크린 스페이스로 다시 넣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우리 저거를 해볼 거야. 버튼 넣고, 그럼 이런 버튼이라든가 스크롤바 이런 여러 가지 애들은 입력을 어떻게 받는가? 그 이벤트, 클릭했다는 이벤트들을 어떻게 받는가? 그거를 해볼게요. 새롭게 씬을 한번 만들고 얘는 메인 메뉴, 메인 씬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요 게임 이쪽 씬으로 넘어오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자, 컨트롤 N을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N. 그럼 새로운 씬이 시작될 거야. 언타이틀. 옛날에 언타이틀이라는 그 남성 그룹이 있었던 댄스 그룹이. 자, 저장 컨트롤 S 눌러서 홈 폴더에 씬스 여기에다가 저장할게요.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메인 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새롭게 씬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냥 뭐 꾸미지는 말고 간단하게 크리에이트에서 버튼만 넣어봅시다. 크리에이트 UI에 여기 있다. UI에 버튼. 이게 하이라키에서 크리에이트 UI에 버튼 누르는 거예요. 버튼. 그러면 버튼이라는 UI 엘리먼트는 어떻게? UI 오브젝트는 캔버스라는 요 안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되게 돼요. 화면에 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는데 버튼을 밖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안 보여지지.
이해했죠? 아까 왜 그런지 얘기를 했어. 자, 얘를 0,0 위치해 놓고 크기를 이렇게 놓을게. 위로 이렇게 놓고 이 버튼 이름 좀 바꿉시다. 뭐 게임 스타트. 컨트롤 D를 누르면 어떻게 돼? 복제되죠? 얘는 exit. 그래서 게임 스타트는 살짝 위로 올리고 exit는 살짝 내리고 이렇게 봅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넣고 자, 게임 스타트는 선택해보면 이걸 열어보면 여기 텍스트라는 내용이 또 붙어있어요. 그지? 얘를 선택하면 이 텍스트에는 텍스트 컴포넌트가 붙어있어. 이게 게임 스타트 이렇게 쓰면 게임 스타트라고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엑시트는 또 열어가지고 엑시트의 텍스트 여기에다가 뭐 게임 종료 엑시트라고 씁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버튼이 뭐라고 했어요? Rect 툴인데 2D 혹은 UI 작업할 때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그거야. 얘를 선택하면 잘 봐. 여기 요런 화면이잖아. 이거하고 요렇게 바뀌어. 요렇게 바뀌어요. 자, 화면도 얘네 UI 작업할 때는 화면도 여기 2D 써 있어. 여기 스인 창에 보면 2D 이걸 누르면 2D 모드 화면으로 나와요. 휠 버튼 눌러서 가운데를 바꿔올 수도 있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요 동그라미 있죠? 이걸 앵커라고 하고 이거를 피봇이라고 해요. 잠깐만. 이게 피봇이고 이게 앵커다.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리네. 자, 얘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엑스 트랜스폼이라는 곳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요거. 요게 있는 게 이게 앵커 프리셋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치? 이걸 레프트 탑 하면은 요 녀석이 왼쪽 상단으로 여기 보면 씬에 여기 상단으로 이렇게 그쵸? 표시 절로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얘는 센터로 다시 놓을게요. 앵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을 피봇이라고 하는데 요거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죠? 피봇이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얘를 자꾸 이렇게 화면만 얘를 이동만 시킬 수 있지 동그라미를 내가 이동시키고 싶은데 동그라미 이동시킬 수가 없어.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위에 보면 센터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해보면 얘가 피봇으로 바뀔 거야. 뭐예요? 여기 피봇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활성화돼서 요 녀석을 내가 자꾸 이동시킬 수 있어. 자,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잠깐 재밌게 볼게요. 회전을 시켜볼게. 마우스를 요 끝에 쪽에 갖다 대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됐다가 둥근 회전 모양으로 바뀌어. 그치? 가운데 있으니까 제 피봇을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어요. 가운데로. 그치?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다. 근데 저 피봇을 내가 이렇게든 어디든 이동시키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를 기준으로 회전을 해. 무게중심적이라는 거라고 보면 돼. 오케이? 자, 일단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우리는 이벤트 쪽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혹시나 이벤트 뭔가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일단 플레이 해놓고 보잖아요. 그럼 플레이하면 얘를 이렇게 클릭할 수 있어. 오케이? 클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클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혹시라도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필요해요.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녀석. 얘는 캔버스 만들어서 지가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혹시라도 잘못해서 지웠어 없어 그러면 크리에이트의 UI의 이벤트 시스템이라고 여기 있을 거예요. 그치? 이걸 추가해주면 돼요. UI에 이벤트 시스템을 넣어주면 여기 보면 여기 스탠드얼론 인풋 모듈 해가지고 이 녀석이 좌우 키 버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 입력까지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벤트 시스템 이 녀석이 뭐 이벤트를 저런 애들한테 내려보내는 것까지 역할들 이런 거 내가 담당을 해. UI 할 때 꼭 필요한 녀석이에요.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만들어보죠. create C# 얘는 메인 메뉴라고 할게요. 그냥 메인 메뉴 스크립트로 이런 거지. 오케이? 자 이걸 처리하는 객체를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캔버스에다 넣든 메인 메뉴에다 넣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럼 난 캔버스에다 넣어버릴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 캔버스한테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여기에 보면은 메인 메뉴 스크립트가 붙죠. 됐어요. 이 녀석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싶은 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게임 스타트를 클릭하면 맵 씬을 호출하고 싶다. 오케이? 이게 내가 지금 게임 돌아가고 있는 메인 게임 씬이에요. 그 다음에 엑시트를 클릭하면 종료하고 싶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제작을 해봅시다. 자, 이 기능을 어디에다 넣을 거냐? 스타트하고 업데이트에서 할 건 아니고요. 지워버릴게. 내가 public void 뭐 게임 starts라고 펑션 하나 만들고요. 이 녀석이 요걸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public void exit 이 녀석이 요거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일단 찍어 봅시다. 프린트 게임 스타트 프린트 exit 됐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를 어디선가 호출해 줘야 될 거야. 이 펑션을. 자, 가볼게요. 유니티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게임 스타트하고 exit 이 펑션을 만들었죠. 유니티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게임 스타트라는 버튼을 보면 이제부터
잠깐 내 걸 볼게요. 얘를 보면 엑시트도 그렇고 게임 스타트도 보고 보면 버튼이라는 컴포넌트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온 클릭이라는 여기 밑에 버튼 컴포넌트 밑에 온 클릭이라는 게 있어. 이건 무슨 뜻이야? 클릭했을 온 때 여기에다가 처리할 것을 넣어주는 거야. 근데 아직 없지? 자 봐요. 엑시트도 마찬가지로 게임 스타트도 이게 다 있어. 이때 클릭했을 때 뭘 하겠다. 자 봐. 더하기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지? 얘를 선택하고 더하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가보고요. 자, 이 앞에 단에는 여기에 오브젝트여서 여기에 뭔가 넣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뭐가 되냐? 처리할 객체를 넣는 거야. 처리할 오브젝트로 되어 있지. 게임 오브젝트도 객체고요. 요 컴포넌트, 얘네들도 다 객체야. 처리할 객체를 넣는 거야, 여기다가. 오케이? 뭐든 상관없어요. 처리할 객체를 넣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렇게도 넣을 수 있는 거야. 이걸 잡아가지고, 야, 너 내려가봐. 넣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처리할 객체를 넣을 수가 있다고. 그럼 옆에는 뭐가 나오냐? 펑션. 이라고 되죠. 아, 처리할 펑션. 오케이? 자, 다시 할게요.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기능은 스크립트에 있는 요 게임 스타트와 엑시트. 얘는 누가 어디에 있어요? 메인 메뉴라는 것에 있는 게임 스타트와 엑시트를 우리는 호출해서 쓰고 싶어. 자, 게임 스타트에서는 게임 스타트라는 아까 그 펑션을 호출하고 싶어요. 걔는 메인 메뉴라는 레고 블록이 있어야 돼. 걔는 어디에 있어 지금? 캔버스에 있어 보니까. 그쵸? 보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게임 스타트에 이 기능을 온클릭했을 때 처리할 기능이 누구한테 있니? 라고 여기 앞에다 등록해줘. 그때 누구? 캔버스에 있어. 오케이? 캔버스에 있어. 그래? 캔버스 외에는 여러 가지의 컴포넌트들이 붙어있잖아. 그 중에서 누군데? 이걸 열어보면 여기에 프라임 오브젝트부터 이런 컴포넌트들이 쭈르륵 나와. 그 중에서 누구? 메인 메뉴에 있는 게임 스타트를 우리는 호출할 거야. 이해했나요?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걸 캔버스에다 스크립트 놓지 않고 얘가 메인 카메라에 들어가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이걸 선택했을 때 누가 처리할 거냐? 메인 카메라에 있는 메인 메뉴에 게임 스타트라는 얘를 호출할 거야.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엑시트도 어떻게 해요? 메인 카메라에 있는 더하기 눌러서 메인 카메라에 있는 캔버스에 넣어서 캔버스 넣어도 되고 메인 메뉴에 있는 엑시트로 호출할 거야. 이렇게 한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몇 시야 지금? 읽어봐 그냥 숫자 하나하나. 205. 자, 깜짝 놀랐어. 자, 이렇게 하면 요거가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찍히는지 한번 보면 되겠지? 자, 볼게요. 콘솔창을 열어놓고 자, 플레이 할게. 자, 그러면 우리 콘솔창에 찍히나 잘 봅시다. 게임 스타트 찍히네. 엑시트 엑시트 찍히네. 이벤트 이렇게 주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만 남았어? 진짜 하고 싶은 거 이거 씬을 호출하고 싶다. 오케이? 네, 종료하고 싶다. 먼저 호출하고 싶다부터 가볼까요?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가볼게요. 자, 이 씬을 다른 씬을 로드하고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또 API를 하나 불러서 써야 돼. 네임스페이스를 불러서 써야 돼. 걔가 유니티 엔진에
scene management라는 애가 있어요. scene management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를 가져와야 돼. 오케이? 자, 내 타이핑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동 완성을 이용하면 빨라져. 자, 볼게요. 저걸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어. scene 이렇게 치면 scene manager라는 애가 하나 나올 거고요. load scene 나올 거예요. 여기에 인덱스를 써도 되고 잘 봐요. 우리가 클래스에서 아직 안 한 게 overriding이라는 애하고 overloading이라는 애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얘는 overloading에 대한 애인데 자, 여기 보면 이름이 load scene 되어 있고 인자가 int scene build inde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화살표 키를 아래로 또 내려보면 펑션 이름은 똑같은데 인자가 스트링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치? 인자만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쵸? 펑션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를 그 펑션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자, 일단 여기다가 우리는 1번을 넣어볼까? 혹은 맵이라고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스트링으로. 자, 이게 되려면 일단 이렇게 놓고 유니티로 와서 우리 그때 봤었던 파일 메뉴에 빌드 세팅이라고 있어. 컨트롤 쉬프트 B 버튼을 누르면 이게 떠. 그치? 여기에 요 앞에 있는 녀석은 일단 지우고 씬을 지금 우리 메인 메뉴 씬 있죠? 프로젝트 창에서 지금 메인 씬의 메인 씬을 잡아서 드래그해서 맨 위에다가 올려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메인 씬과 맵 이렇게 두 개가 등록이 되죠? 그치? 그럼 보면 0번 이런 거 뒤에 인덱스가 있는 거 보여요? 요 인덱스를 내가 호출한 거야, 지금. 로드 씬에서 요거를 호출한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얘 이름을, 맵이라는 이름을 호출해도 되고. 오케이? 자,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행하고서 내가 게임 씬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간단하지? 이렇게 씬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전환된다고 할 수 있어요. 로드 씬. 자, 얘기가 잠깐 나온 김에 오버로딩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하고요.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오버라이드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덮어쓰는 거예요. 그렇지? 오버라이드는 라이드가 타는 거잖아. 이렇게 올라서 타버리는 거잖아. 얘를 덮어 써버리는 거야. 오버로딩은 로딩을 했는데 어떻게 로딩한 거야? 오버해서 로딩한 거죠? 그래서 잘 봐요. 내가 더하기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볼게. 자, 플러스라고 합시다. int n1 int n2 해서 이 int 이렇게 해서 놓읍시다. return n1 더하기 n2 이렇게 할게요. 그지? 근데 이렇게 더하지 않고 플롯 더하기 플롯으로 하고 싶어. 그럼 펑션 이름이 같은 거 똑같이 있으면 왠지 문제가 생길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플롯 플러스 2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뭐가 들어오든 그냥 플러스 더하기만 넣고 싶어. 우리 계산기 보면 1.0이든 1이든 10이든 10.3이든 다 더하기 버튼 하나로 끝내잖아. 뭐가 들어오든. 그걸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플롯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다 이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다 쓸 수 있을까? 우리가 호출해서 쓸 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런 함수의 펑션의 오버로딩이에요.
이게 C 언어, C 계열에서는 이게 안 돼. C 언어에서는. C++는 이렇게 객체 지향부터 일어나는 데 함수의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플러스로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드는 거야. 플롯. 플러스. 여기는 플롯. N1, 플롯, N2 이렇게 부연부. 이름 똑같고 여기 인자만 다른 형태. 근데 이 형상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이걸 함수의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스트링 더하기 스트링도 똑같이 더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플러스 해줘. 1 더하기 1 혹은 1.0 더하기 1.0 해줘. 뭘 해도 그럼 얘가 소수점이 들어왔어. 너 그럼 이쪽. 그지? 너 정수 들어왔어. 그럼 넌 이쪽. 이렇게 해서 해줘요. 오케이? 이런 애가 있다. 이걸 함수의 오버로딩이라고 하고. 그럼 오버라이딩은 뭐냐? 이게 그래서 객체적에서만 보통 이렇게 쓰이는 건데, 이런 경우지. 아버지가 it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it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런데 아버지는 식사를 하실 때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드시는 편이라고. 그리고 편식도 심해. 우리 아버지는. 근데 나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채식주의자. 나는 육식주의자. 그럼 아버지 거를 내가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버지 거를 나는 이 먹는다는 기능을 갖고 왔지만 내 걸로 어떻게 해야 돼? 덮어 씌워야 되지. 아버지 거를 사용하지 않고 내 거를 덮어 씌워야겠죠. 그렇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얘는 사실은 설계할 때 이런 측면에서 보통 사용을 해요. 그런 거 있잖아. 그래, it는 it인데 내가 요거를 처음에 만들 시점에는 언젠진 모르겠지만 만드는 시점에는 나중에 사용할 사람들은 좀 그래 나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쌀을 먹는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나중에 이거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얘를 쓰는 사람들은 다르게 쓸 수도 있잖아. 수정이 가해질 수 있잖아. 그치? 이 설계에 대한 수정이 가해질 수 있잖아. 미래 어떻게 쓸지 솔직히 알 수 없잖아. 그지? 쌀을 먹을 거야, 만약에. 얘는 완전 대식가라서 쌀을 먹는데, 얼만큼? 100kg을, 밥 한 번 먹을 때 100kg을 먹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100kg을 지금 내가 알 수가 없어. 얘가 얼마를 먹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100kg 요 정도는, 이거는 나중에 실제 얘를 가져와서 쓰는 녀석이, 먹는 거, 이 이트라는 애를 구해내서 쓰는 녀석이 얼마를 먹을지를 정했으면 좋겠어. 이건 뭐야? 지금 현재 내가 이걸 구현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정해지지 않았죠. 그치? 구현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정해지지 않았어. 실제로 이걸 쓰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 같아? 미래가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가상으로 미래에 있을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놓고 이거는 미래에서 써야 돼 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요. 걔를 미래에서는 이걸 이렇게 수정하거나 이거는 미래에서 도입을 해야 돼. 그러면은 100kg을 먹는다. 이걸 재구현해서 쓰는 애들은 어떻게 거기다가 걔는 난 100kg 먹어. 난 10kg 먹어. 한 개 10kg 먹을 수 있나?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쓰는 미래에서야 그게 결정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오버라이딩이라는 설계 개념에서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보통 오버라이딩이라는 애들을 여러분들 구현할 때는 보통 가상의 미래에 쓸 거기 때문에 이 펑션을 만드는 시점은 it라는 얘 설계 단계에서 얘를 만들 때의 시점에서는 얘가 완전히 구현이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지. 얘는 실제 얘 내용은 언제 결정이 되는 거야? 미래에.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써요.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써요. 이건 무슨 뜻이야? 가상. 가상으로 일단 만들어 놓는다고. 실제 사용은 미래에 될 거니까. 만들어질 때 미래에 사용할 거를 염두에 두고 가상으로 근데 있긴 있어야 될 거 있으니까 만들어 놓죠. 사용하는 시점은 미래인데 그때서 사용하는 녀석이 그때서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그럼 실제 사용하는 녀석은 이거를 이제 가상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실제로 내가 사용할 때는 실제로 구현해서 써야 돼. 그때는 어떻게 가상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오버라이드 덮어쓰기 해서 구현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버추얼 대신에 여기에서는 override라는 키워드를 가져다 놓고 void it 해서 실제 내용을 이렇게 구현해서 씁니다. 오버라이드라는 거 요게 우리 거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벤트 펑션이든 뭐든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를 하는 당시에는 실제로 어떻게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지 구현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은지하고 부딪혔을 때 어떻게 구현할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 당시에. 그치? 그냥 부딪혔어. 이런 것만 부딪혔을 때 얼마큼 부딪혔을지 어떻게 어디를 부딪혔을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버추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거 쓰는 것 중에 오버라이드가 들어가는 게 있나? 펑션 중에 오버라이드를 쓰는 것들이 있나? 여기서는 없다. 나중에 그게 또 쓸 일이 있을 거거든요. 나올 때가. 그게 딱 나왔을 때는 또 저런 개념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된다고? 오버로딩은 펑션을 여러 개를 두고 쓰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를 쓸 수 있게 하는 거고, 오버라이딩은 어떻게? 덮어쓰기 하는 거야. 오버라이딩은 특히 한번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꼭 찾아보세요. 나는 단순하게 버추얼과 오버라이딩을 저렇게 갖고 덮어쓰기 한다고 했는데 걔네들 보면 오버로딩 그럼 저 오버라이드를 저걸 안 쓰고 이름만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 저것도 우리 클래스 속성 중에 폴리모피즘이 있었죠. 다양성. 다양성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부모로서 자식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때 부모가 이틀을 호출했어. 내가 우리 아버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나고 이게 페어런트야. 오케이? 페어런트가 이틀을 갖고 있어 지금. 나도 이틀을 갖고 있어.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버추얼 오버라이드 하나도 없고 이것만 있다. 부모로 페어런트로 자식을 제어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랬지. 부모로 뉴해서 자식을 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부모로서 자식이 가지고 있는 점 이틀을 호출할 수 있어. 오케이? 이런 게 없으면 여기에서 뭐가 호출될 것 같아? 부모께 호출이 돼요. 나는 누구 걸 호출하고 싶어? 이렇게 써도 내게 호출됐으면 좋겠는데? 그치? 부모는 나 했어도 이렇게 되면 분명히 나를 가지고 생성을 했어도 부모.it 하면 그냥 얘가 호출이 돼. 나는 부모 이름으로 자식을 컨트롤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돼? 부모 이름으로 그냥 부모를 부모의 이름으로 호출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때 버추얼 오버라이드를 쓰게 되면 내 거를 호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양성 이거 관련 쓸 때 또 요거 오버라이딩에 관련된 것도 나오니까 객체 지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고요. 객체 지향을 찾아보고 객체 지향 하다 보면 상속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저런 것들은 꼭 한번 그래서 개념을 머릿속에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날 때는 어떻게 할까? 엑시트 할 때는. 얘는 어플리케이션에 퀵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뭘 눌렀는데 복주가 된 거지? 뭐지? V? 아닌데? X? 아닌데? Z? 아닌데? 뭔데 복제가 된 거지? D? D네.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에디터 상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에디트를 누른다고 해서 뭐 꺼지거나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실제로 빌드를 해서 보면은요, 빌드에 run 해서 보면, 자, 실행. 여러분들 여기서 Alt F4 눌렀어야 되잖아. 엑시트. 꺼져. 아하, 이제, 아마추어처럼 Alt F4 이렇게 윈도우키 막 눌러가지고 막 탁탁탁 이거 안 해도 되겠지? 작업 관리자 막 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해요? 안드로이드에서 어플리케이션 종료할 때 쓰이고, 그래. iOS 되는 데서. 오케이?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